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한창 장마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코로나19가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폭염까지 다가오면서 폭염에 대한 대책까지도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특히 이제 폭염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한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오늘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임택수 재난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훈 소장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 엄영숙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좀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코로나19와 함께 여름을 또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키워드랄까요? 한마디로 좀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김현진 교수님부터 좀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폭염 대책은 상충하는 면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전호호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문으로 호랑이를 맞고 있었더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오더라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네, 전호호랑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임 실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그 옛말에 복무쌍지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복은 연달아 오지 않는데 어려움은 겹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시기가 지나야만이 또 새로운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철저히 한다면은 우리한테도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이재훈 소장님. 예, 옛 속담에 그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더운 삼복기간에는 쉬운 일도 어렵다는 뜻인데요. 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삼복기간을 맞아서 더욱더 더위를 이겨내기가 힘겹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엄센터장님. 예. 네, 경로당 문을 닫은 지 벌써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립다는 말과 함께 세상과 단절되는 고립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악전고투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 되리라는 게 이제 대부분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충북의 상황이랄까요? 다가올 폭염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로 봤을 때, 뭐 3년이라든지 뭐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 충북의 폭염 상황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장님? 예, 그 16년 이후 그 최근 4년간 도내 평균 폭염 일수는 21.2일입니다. 그리고 열대야는 평균 7.3일로 나타났고요. 무더위가 극심했던 그 18년도에는 폭염이 무려 35.5일, 열대야가 11.6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상청의 그 중기 예보에 따르면 금년도에도 폭염 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7월 말로 끝날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8월 말까지는 폭염이 지속되어서 그 폭염 일수도 예년 평균이 약 15.6일 되는데 예. 그거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들이 이제 발생할 텐데 충북 같은 경우 피해 상황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뭐 더 특별히 더 있는 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예, 그 지금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예, 올해는 뭐 아직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온열 환자는 도내에 18명, 또 전국에는 300명이 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도에는 우리 도내 사망자는 2명, 그 전국에는 48명이었습니다. 예. 그 대비해서 약 4%를 저기 했고요. 가축 폐사는 당시 85만 마리가 폐사가 돼서 전국 907만 마리 대비해서 약 9%가 폐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를 여쭤보느라고 이제 실장님께 주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은 소위 말하는 체감으로 느끼실 때 어떻게들 또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선생님. 네, 제가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노인들은 특히 폭염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 경로당이 폐쇄되어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도대체 문을 언제 열 것이냐 하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만큼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서 지금 일단은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건가요? 네, 시원하고 식사도 경로당에서 해결이 되고 예. 경로당은 노인들의 쉼터이자 또 생활 공간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노인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지는 곳이고 네네네네. 여러 가지가 좀 지원이 되니까 네네네. 굉장히 좀 의지들을 많이들 하신다는 걸 지금 일단 더위 얘기를 제가 여쭤보긴 했습니다. 많이 느낄 수가 있네요. 네네네. 예. 혹시 김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뭐 지금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앞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우리 이제 오늘 얘기할 폭염 대책에서 취약계층 부분에서 노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 학교나 이런 그렇죠. 데서 예. 아이들 문제 그리고 또 집에서 실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뭐 장애인들의 문제 이런 분들 다양하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긴 뭐 실내나 실외나 더위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문제는 밀접한 곳 또 밀집 지역 예. 그리고 밀폐된 곳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는 거가 폭염 대책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 상황이니까 아마 모두들 이런 걱정과 불안 속에서 대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 지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이렇게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바뀐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체감이라는 부분을 넣어가지고요. 예. 일 최고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그냥 얘기는 온도가 뭐냐면 아니라, 예. 똑같은 33도라도 습도가 40%일 때와 60%일 때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같으면 33도니까 당연히 폭염특보를 발령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습도가 낮으면 발령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33도인데 습도가 60% 70%로 올라가게 되면 그 체감 온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죠. 소위 말하는 불쾌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예, 거죠. 몸으로 느끼는 그 온도,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준을 바꾸겠다라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폭염이 길어진다, 뭐 날짜 길어진다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더위가 정말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갈수록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가 기상재난이고 또 하나가 지질재난입니다. 예. 지질재난은 이제 지진으로 대표가 되는 부분이고 기상재난의 경우는 이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또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기상재난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이제 폭염 대책까지도 함께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일단 어떤 대책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해마다 5월에 이제 그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각 도와 각 시군에 그 21개 팀에 331명으로 그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그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 등 아까 무더위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네. 2,444개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회복지사 등 재난도우미 27,000명을 그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늘막, 그 쿨링 포그, 에어 커튼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그 농축산업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 경찰관 및 그 자율방재단이 수시로 그 순찰하고 궤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도민 여러분 각자가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 행동 요령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아울러 아까도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코로나19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 폭염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폐쇄했던 무더위 쉼터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7월 20일부터
시장 군수 판단하에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7월 20일에는 제천, 증평 등 5개 시군이 개방을 이미 하였고요. 7월 27일에는 충주, 보은 등 3개 시군이, 청주는 8월 1일 개방 예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감염 사례가 있었던 영동이나 아니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후에 예. 판단해서 시장 군수 판단하에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충청도의 대책을 잠깐 같이 들으셨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폭염 대책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들이 좀 더 우려되고 또 어떤 점들이 좀 보강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세 분 어떻습니까? 예, 소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분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취약계층과 폭염 취약계층이 동일한지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예.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과 폭염 취약계층이 동일한 대상자. 두 번째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이지만 폭염 취약계층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은 아닌데 폭염 취약계층일 수가 있고요. 네네.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예.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인분들이나 기저질환자라든지 심신병약자의 경우는 양쪽 모두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분들은 여차하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바로 사망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코로나 취약계층인데 네. 폭염 취약계층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한테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방역 대책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임산부라든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예. 또 식당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건물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은 아니고 예. 폭염 취약에 해당되는 예. 분들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라든지 농업 종사자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폭염을 강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둘 다 아니었는데 코로나19 취약계층도 아니고 폭염 취약계층도 아니었는데 네. 이제 새롭게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정상인인데 지역 간의 이동성이 높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버스나 KTX나 기차를 타고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예. 두 가지에 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예. 여차하면 폭염에도 취약한 노출될 분들.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말 8월 초 저희가 보통 이제 7말 8초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가족들이 충북 외 지역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나가는데 이 폭염 기간 동안에 휴가지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복귀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방역 대책과 폭염 대책을 주지시킬 것인지 예.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구분돼 가지고 도에서도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심한 대책을 요구하셨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폭염 대책하고 코로나 방역 대책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그럴까요? 폭염을 피하자니까 코로나 감염이 위험입니다. 폭염을 피하려면 실내로 가야 되는데 그럼 네.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예. 또 그리고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려고 보니까 폭염에 따른 건강상 피해, 그러니까 예. 쉼터들이 문을 못 열거나 실내에 냉방기가 갖춰진 곳에 있지 못하면 예. 또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다른 어느 해보다 충북이 가장 그 더위 기간 길었던 2018년도보다 어쩌면 올해가 더 네. 걱정되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더위 쉼터는 사실 실외보다 실내가 효과적이니까 네. 관련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냉방비 지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실 폭염 대책은 저는 가장 좋은 건 직접적으로 냉방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이 자기 집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폭염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이런 재가 서비스 이런 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유형의 분류뿐 아니라 주기별로 또 지역별로 대상자별로 폭염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폭염이 이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걸 대응하지 않아서
이 자연재해가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네. 센터장님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경로당 내에서 식사 금지가 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수개월 내에 종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위생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도내 경로당의 면적이 30평 이하인 경로당이 예. 전체 경로당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협소한 공간 속에서 현실적으로 최소 1m 정도라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읍면마다 거점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무더위 쉼터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도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도 개인별로 좀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워크북이라든가 쉽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구들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가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인회에서도 사실 이미 워크북이라든가 교구 같은 것은 다 개발되어서 준비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드리기까지에는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 72% 정도가 네네. 30평형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사를 제공하기가 참 방역 수칙에 따라 제공하기 참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이 지역별로 풀려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상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더위 쉼터는 그 시장군수 책임 하에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그 쉼터별 관리 책임자가 매일 청소하고 소독을 한 후에 예. 그 개인별 발열 체크, 또 인적 사항, 방문 시간 등을 기록하고 에어컨은 또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또 공동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해서 그 아주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사실 그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마을에 간 경로당이 같은 곳도 있고 네네. 분리된 곳도 있는데 그게 사실 생활 공동체의 중심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예. 생활도 하고 심지어 그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서 같이 잠도 자고 예.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외로움도 달래고 삶을 또 이어나가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에서 취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취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라면 지자체에서 식판이라든지 개별 접시 또 개별 취사 도구 이거를 각자 먹게끔 해서 위생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이요,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돼가지고 몰래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폐쇄시켜버리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엄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집에서 밥 해먹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개별 공용 젓가락으로 반찬 짚고 국도 따로 떠먹고 찌개도 따로 떠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런 부분은 결국은 지원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 노인분들이 많이 걱정들 하세요. 방역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현실에 그 가다 보면은 사실 그 정부나 지자체가 그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다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예산상이나 여러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방역 당국도 사실 이게 집단 감염 노인분들의 집단 감염을 엄청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그리고 사실상 그 노인회관이나 이런 마을회관 이런 경로당에서 가장 더 위험한 거는 에어컨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꼭 이 비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으로 또 이게 흘러서 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면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경로당이든 이런 밀폐 공간, 아까 밀착, 밀집, 밀폐 이렇게 된 공통의 속성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생활 수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아까 우리 엄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그 경로당 지킴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지정이 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만들어주는 게 어떨지. 너무 이게 그냥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면 숨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드는 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하고 폭염 대책이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노인분들 지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은 그래도 경로당이라도 있으신 거고요.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들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계층 그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분들 좀 전체적으로 다 문제고요. 저희가 그거를 통틀어서 그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인데 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일부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로서의 일부 대책일 뿐인 거고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신경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어떤 대안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예를 들면 근처 뭐 이런 마을 피서지 이런 데서 무료로 생수나 얼음을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곳은 보니까 아이들 놀이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터를 아이들이 코로나인데도 외부 놀이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그 화상 주의 관련한 안내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사고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 세심하게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안들이 대체로 개인의 어떤 그 이제 밀폐된 곳을 가지 마라, 경로당에서 어떤 지원을 해라 해서 개인에게 자꾸 요구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회 구조적인 대안들도 좀 마련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날씨 예보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또 대응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이런 생활 실천 수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단 또 노인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특히 이제 도심 속에 사시는 분들 말고 논밭에서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 농촌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3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이런 수치가 제가 지금 앞에 들고 있는데요. 농촌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 5년간 전국의 폭염 사망자 98명 중 그 농업 현장 사망자가 31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농업 현장의 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 폭염 특보 시 12시부터 그 오후 5시까지는 영농 작업 중지를 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군에 있는 그 드론이라든지 경찰관, 자율 방재단 등을 통해서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계도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히 온열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119 구급대를 그 응급 환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이송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12시에서 5시까지 영농 작업 중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굳이 이런 대책이 없더라도 실제로 뜨거우면 어르신들이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장은 어떤가요? 이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워낙 넓기 때문에 경로당도 굉장히 좀 가시려면 한참 걸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농촌 쪽에 노인들 상황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규제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폐쇄하게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신발을 숨기시면서 밖에서 경로당 문을 잠그고 안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보내는 그런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또 폐쇄 조치는 했지만 사실 그 어르신들은 코로나보다도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등이 예. 더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폭염 그 시간대에도 좀 피해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그 경로당이 폐쇄된 상황에서 갈 곳도 없고 아까부터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저녁까지 식사를 해결하던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다수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식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누룽지를 끓여서 김치 한 조각하고 때우거나 그것도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유로 한 끼 식사를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로당에서의 서비스 문제도 있지만 앞서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까지 가는 게 문제시거든요. 예. 네, 무더위 쉼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사고가 날 수 있고 폭염에 노출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무더위 쉼터 지정된 곳의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결국 코로나든 폭염이든 뭐 개인적인 물론 대책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표현대로 사회 구조적인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보실 때는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안 혹시 어떤 개선점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전공이 위기관리지만 예. 학문적 백그라운드는 이제 행정학이거든요. 행정학에서 이제 가장 쉽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예. 규제입니다. 규제 많이 하면 예. 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 생기면 난 규제했는데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 친화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폭염이 이렇게 오고 있고 코로나19가 진행이 된 지 거의 반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지금 중로는 1, 2년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못 가게 하는 것보다는 개방해라. 문 열고 온열 체크하고 예. 그다음에 수시로 알코올 손소독하고 예. 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더 위험한 거는 외지에 있던 자손들이 예. 놀러 올 때 같이 체크하고 문제 있으면 오지 마라. 예. 이런 그 생활 속에서 방역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더 예.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도 그렇고 시 군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덕에 우리 충북 지역에 큰 피해가 없어서 예.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이제 아까 우리 엄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민방위 훈련하듯이 과거에 이제 공무원 들어올까봐 창문 닫고 예. 신발 숨기고 그 속에서 밀폐돼 가지고 밀접하게 앉아서 예. 소곤소곤 속삭이고 이게 더 위험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고 우리 이장님들을 통하든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냅니다. 예. 그러니까 숨어서 더 들어가지 않도록 뭔가 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대책들을 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밖에 나가도 죽고 집에 있어도 죽으면 예. 나가서 놀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데 맞습니다. 아, 네. 그게 실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네. 말씀이시죠.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2주간 집에 계셨어요. 정말 밖에 안 나가시고 8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친구분들하고 전화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집에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으면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밥 해 드시고 다 해요. 뭐냐면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그 지자체에서 해준 시설들은 관리 감독이 되지만 예. 생활 속에 있는 노인분들은 이미 다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다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입니다. 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말씀처럼 어르신들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보다도 사실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더 빨리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경로당에서의 애로사항이 또 있는 부분들이라면 어르신들은 사실 근검 전략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집에 냉방기가 있어도
있어도 잘 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연간 20만 원이라는 냉방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경로당에서는 얼마든지 전기료 걱정 없이 냉방비를 한껏 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에서는 여름에 냉방기를 틀려면은 전기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원되는 냉방비 20만 원으로는 4개월 정도 연속되는 그 무더위에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뭐 지금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 정부 예산이라든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지역사회의 도네이션, 기부 문화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 우리가 결국은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시설에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다양하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을 엄청나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배려하시는 마음을 좀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뭐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갈 것 없이 폭염하면 또 워낙 또 더위로 애먹는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지역들은 혹시 폭염 대책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 좀 자료를 보니까요. 그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지역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1만여 대의 냉풍기를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을 직접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가정마다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집에 지원으로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농촌 지역의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때문에 드론 예찰 사업들 하는 지자체가 많고요. 또 그 경기도나 서초구, 특히 서울 서초구 같은 데는 보니까 캠핑카를 이동 쉼터, 무더위 이동 쉼터로 개조해서 잠깐씩 쉬거나 생수를 나눠주거나 이런 대책들을 하기도 하고요. 강릉은 좋습니다. 컬링 센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빙판이니까 여기를 개방하는 대안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광주 광산구 지역은 보니까 사회복지기관 중에 지역 자활센터가 있어요. 그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마을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어떤 얼음이나 생수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이런 제도를 좀 수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서울 중구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 중에 안전숙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숙박시설들도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인근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그 숙박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김해시는 보니까 아마 이제 충북도 다른 우리 충북 도내 시군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18개 지역아동센터에 냉방기기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더위를 좀 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름철에 그 적정 온도 조절로 인해서 이 절감한 전기료 가지고요. 아이들 급식 재료비 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경로당까지 가는 이동 거리가 문제다 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게 결국은 뭐 이 셔틀이나 버스가 운영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양산을 좀 쓰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양심 양산 대여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산을 쓰는 문제는 여성분들은 좀 괜찮은데 남성들이 양산 쓰는 거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 양산도 요즘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들은 좀 어색해들 하시죠. 그렇죠. 정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산도 쓰고 낮에. 소장님은 그러십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편견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남성 양산 쓰기 캠페인 같은 걸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좀 있고요. 대체로 말씀드린 것들을 좀 분류를 해보니까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뭐 폭염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점검. 그리고 이제 외부 근로시간 점검 이런 대안들 그리고 작업 현장 점검 그리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제가 뭐 쿨링포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부분 도로에 물 뿌리기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지자체들이 다 수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북은 마치 좀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건 아닙니다. 벤치마킹한 사례를 여쭤봤는데. 제가 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에 실내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야외의 무더위 쉼터를 저희가 많이 좀 개발했습니다. 정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나무 그늘 등 274개소를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계층에는 쿨링 매트라든가 쿨토시, 생수 등을 시군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한 18억 이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유럽하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3년도에요. 유럽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프랑스에서만 사망한 사람이 거의 1만 5천 명이었고요. 그 프랑스에서도 파리에서만 사망한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거 뭐 평소에 사망한 사람 다 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폭염 초과 사망자 수입니다. 예. 그 2003년도 사망자 중에서 연평균 사망자를 제외한 폭염으로 사망한 자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프랑스에서 사망한 폭염 사망자가 1,500명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정부에서도 폭염 특별 기준을 바꿀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에 특히 프랑스라든지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 2003년도 그걸 겪은 후부터는 2004년도부터 은행이라든지 우체국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여기에 개방 명령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폭염특보 우리로 치면 이제 33도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면 그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 강제 개방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가에서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뜻인가요? 모든 어르신들이나 길을 갔다가라도 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유 내가 은행에 볼 일도 없는데 미안하고 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그걸 명령을 내려서 개방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문제 제기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뭐 대책들도 함께 듣긴 했습니다만 이제 8월로 넘어가면 진짜 그야말로 심각한 폭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 시장님 먼저. 우선 신속한 기상 정보하고 행동 요령을 주민들한테 잘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은 폭염 예방 계도 방송을 매일 2회를 합니다. 그리고 폭염 경보할 경우에는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 도우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이분들의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쿨링 포그라든지 폭염 저감 시설 112개소를 확충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도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제일 필요합니다. 저희가 행동 요령을 홍보해드리고 또 해드려도 폭염이 있을지 야외 활동이라든가 농사 활동을 계속 하시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농업이라든가 건설 현장 등을 좀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는 창문을 개방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도민들의 동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개개인으로서도 역시 지금 뭐 물론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대책들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별로도 분명히 필요한 대책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폭염 대책에서 말씀하신 홍보 부족 문제, 도민들 참여 문제, 그리고 미등록 취약계층의 발굴이 안 되는 문제, 경로당 운영 시간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개인에게 고스란히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온열 질환 예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
그리고 그렇죠. 그늘, 예. 그리고 휴식입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잘 준비해서 지켜주시고 평소에 찾아놓으시고 하는 게 좋겠고 예. 저는 사실 폭염 때문에 내가 힘든데 예. 이게 뭐 제도가 어떻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112든 129든 뭐 120이든 생활편의 전화를 하셔서 더워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대부분의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한 대안이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방 수칙 뭐 이런 것들 준수도 중요하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의 책임이 될까 봐 제가 좀 염려스러운데 예. 중요한 거는 폭염은 분명한 재난이라는 것. 그래서 개인적 수준보다는 사회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무엇보다 폭염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돼서 더 세밀하고 정교한 대책들이 어쨌든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은 따로 한 번씩 더 드릴 텐데요. 뭐 관련해서 좀 제안하시고 싶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더 듣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네,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코로나 재확산도 방지해야 되겠고 또 폭염 피해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적인 예방 수칙을 이행한다든가 뭐 물을 자주 마신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시적이라도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예. 책임제를 도입해서 주기적인 방역 활동이라든가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점검 강화 등이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고요. 예. 또한 그 노인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기 기간 및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바로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 패널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울 수 있었는데 예. 네네. 아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와 양산 쓰기 운동. 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자꾸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남자들, 여자들 다 같이 양산 쓰기 운동 예.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별로 손풍기 사용하는 거. 네.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예. 교수님들은 수업할 때 예전에 보면 막 강의하느라고 더운데 학생들은 선풍기 쓰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제 어른, 노인, 네네네. 젊은이 같이 개인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특히 또 하나 이런 게 이제 사회 문화운동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제도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폭염의 위험성은 심각하다. 예.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도 건설 현장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여름철에 보면은 잠깐 슈퍼마켓 가서 뭐 사올 테니까 차에다 애들 놓고 가거든요. 네네. 이건 정말 살인 행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더위 아이들 방치하는 거 분명한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예. 주의해 주셔야 되고 폭염 사각지대가 방역 사각지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 네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인구 대책, 인구 분포, 인구 구성에 따른 이해와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걸 좀 받아서 지역별로 취약 지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걸 좀 관리해 나가면서 이제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폭염 자체는 폭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에너지 정책, 대기 환경 정책, 뭐 도시 계획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접근해 가는 것도 같이 이제 지금 현실적 노력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좀 볼까요? 예. 예, 폭염은 계절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완벽한 예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방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웃과 소통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관심, 전화 한 통화씩 해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뭐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또 받는 분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예. 있을 겁니다. 우리 학계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폭염 속에 정말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센터장님 모시면서 특별히 더 이제 노인들 관련된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들으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개방하는 만큼 다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앞으로도 우리 노인회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도내 28만 어르신 섬김에 소홀함이 없도록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노인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뭐 대안을 하나 그냥 가장 확실한 폭염 대책은 네. 냉방이 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폭염 저감 시설 설치라든지 개별 주거 공간의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경제성, 효율성 이런 가치들이 우선되지 않는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예, 네. 소장님, 그 과거와 다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폭염 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체감 체온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모두가 폭염 희생자가 될 확률이 네.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염까지 올해 최장기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스스로의 책임, 그 스스로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라는 심정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코로나19와 폭염이 함께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폭염 취약계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폭염 취약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장님. 예. 예, 그 사람이 기상현상인 그 폭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예방하고 폭염 대응 수칙을 꼭 좀 지키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름 무난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 더위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좀 느슨해지면서 방역 대책이 좀 뚫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하면서도 꼼꼼하게 예방 수칙까지 지켜낼 수 있는 좀 현명하고 세밀한 대책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